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기업은 한국토지신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끝까지 관련된 모든 내용들 찾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까지 제가 모두 찾아서 전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주식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나 TV, 신문을 봐도 나오고 주변에서 듣기도 하죠. 하지만 그 중에 진짜 도움되는 이야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어렵게 고생하시지 말고 데이업 안에서 저와 함께 같이 편히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토지신탁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제 한국자산신탁과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신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동산 개발을 이제 대행해 주면서 관련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있어가지고 자금을 조달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게 큰 역할이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즉 빌려준 대출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에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2022년까지도 강력한 배당 의지는 보여줬거든요. 돈을 벌기만 하면은 매년 100원 내외로 꾸준하게 배당 줍니다.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렇게 사업 유형별로 수주를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차입형 토지신탁과 신탁방식 도지정비 사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주 잔고도 보시면은 이 두 개, 이 색깔, 차입형 토지신탁 색깔과 녹색의 신탁방식 도시정비 색깔, 이 두 가지 색깔이 대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둘 다 크게 따지면 차입형에 가까워요. 한국토지신탁이 자금을 조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비되는 사업 방식으로는 관리형 신탁이 있습니다.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을 해주지 않고 말 그대로 사업 관리만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은 수수료율이 1% 내외로 크게 떨어지고, 차입형은 보통 한 3%, 4%까지 수수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 방식 도시정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재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건데, 분양시킬 수 있는 성공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보다 좀 수수료가 좀 낮아지지만 훨씬 더 안정성이 있는 방식이어가지고 한국토지신탁이 이쪽으로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많이 늘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될 만한 사업을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업을 성공시킨다, 분양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 사업 중 자금 조달이 원활치 않거나 사업 추진 노하우가 부족한 경우, 즉 돈이 없거나 사업을 실행하기 어려울 때 이제 한국토지신탁이 개발자가 돼가지고 한국토지신탁이 돈도 조달해주고 이제 관리 운영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다 좋은데 분양이 안 되면 리스크가 커지겠죠. 분양이 안 되면 회수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그 대출이 지연되는 부실 채권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정비 사업 수주는 이렇게 서울이라든가 그 외 지역들에 계속해서 수주를 따고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2024년에 어떻게 좀 풀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2024년 실적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기에 좀 많이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PF 관련된 부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토지신탁도 어려운 실적을 겪고 있는 2023년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보면은 이 수수료 수익, 신탁보수 관련된 두 가지 사업 수수료가 대부분이다라는 걸 여기서도 한눈에 볼 수 있죠. 리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지만 리츠는 아직도 미미한 부분이고, 한편으론 이자 수익도 보면서 매출을 꾸준히 만들어가고 있다,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다 좋은데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연도별 자산 건전성 현황이 있습니다.
정상으로 뭐 연체 없이 돈을 다 회수하면은 제일 베스트겠죠. 근데 이 요주의 그리고 고정이야 이 부분의 비중이 높은 게 우려가 되겠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들이 다 힘들었어요. 이때 그래서 요주의 대출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요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연체가 된 걸 의미가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실질적으로 위험하다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대출로 보고 있고 실제로 분양시장이 조금만 살아나도 이렇게 바로 해소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한국 자산신탁도 2019년에 요주의 물량이 많았지만 바로 해소를 좀 시키면서 다들 계속해서 돈을 잘 벌어갔는데 문제는 바로 이 고정이야 여신 비율이 되겠습니다. 고정, 그 다음에 회수 의문, 그 다음에 추정 손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각각 이제 3개월 이상 연체되고 3개월에서 12개월 그리고 12개월 이상 연체된 걸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비율이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못 받을 수 있는 돈, 즉 떼먹힐 수 있는 돈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써야 될 수밖에 없고 그게 다 영업 손실로 적자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이제 관계사, 이제 지분 투자한 기업이 뭐 동부건설 등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만 손해를 좀 보고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영업이익 자체도 지금 적자로 돌아섰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2억, 그래서 2분기까지 흑자였지만 이 부분이 좀 까먹게 됐고, 그리고 이 영업의 손익에서는 지분법 투자 평가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뭐 동부건설이라든가 HJ중공업 같은 기업들 지분을 갖고 있는데 뭐 솔직히 괜히 샀죠. 괜히 사가지고 관련된 손실을 계속해서 누적시키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겹치니까 2023년은 지금 흑자로 마무리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그래도 영업에 비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이익을 거두긴 했어요. 그래서 순이익이 근데 확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배당을 똑같이 90원 정도 해줬거든요. 그 전년도 110원. 이때 그래가지고 배당 성향이 무려 80% 이상까지, 즉 버는 돈을 대부분 배당으로 다 줬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배당 성향이 높다, 어떻게든 배당을 맞춰준다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볼 수 있겠지만 2023년에는 적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된다면 그 이후에 배당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이거 너무 고정 이하 비율이 너무 높게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좀 해소를 할지가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한국토지신탁은 다른 회사들이 부실한 채권들을 갖고 있는 거를 동사가 들어가가지고 회수해내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힘든 상황에 좀 빠져있죠. 이 부분 해소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신탁사업 중심으로 업계 내 상위권 신탁사입니다. 업계 내에서 상위권, 특히 저 재건축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꾸준한 의지는 2022년에 확인을 했습니다. 연간 배당 금액을 동일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실적이 회복될 때 배당주로 관심을 둘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업황 둔화 속에서 이제 요주의 이제 고정이야 부실채권 비율이 꽤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할지, 그리고 자회사들의 관계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개선될지에 따라 가지고 흑자 전환 시기를 2024년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이렇게 한국토지신탁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정보들 각각의 멘토들이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다 만들고 있으니까 해당 영상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보는데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